어느 정도 역사를 안다고 하는 분들도 야 조선은 그래도 노비 문제 너무 심각하지 않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가 살기 좋았던 건 아니잖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제부터 이제 제가 좀 역사 강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절대 국뽕이 아닙니다. 네. 조선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500년인데요. 19세기 전반의 세도 정치기와 대웅군의 개혁 실패하고 고종의 암흑기 그러니까 19세기 100년은 저도 인정하고 빼겠습니다. 근데 15세기부터 18세기를 놓고 보았을 때 네. 지구상에서 조선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과연 있었을까? 의외죠. 우리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봤어요. 정말 조선은 물론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지만 우리가 전쟁 때 임진왜란 때 보면 국가로부터 받은 게 없어도 그 국가를 지키겠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뛰쳐나오는 농민들을 본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런 이상한 아름다운 DNA가 있죠. 그 DNA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가 통치 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민본이에요. 민본. 근데 그 민본이 진짜 실천된 나라가 조선입니다. 처절할 정도로 실천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선이 까야만 하나. 물론 민중사학적 측면에서 농민들은 항상 조세공납력에 수탈당했고 탐관오리들은 착취를 했고 이게 영화 감독, 영화 PD, 작가들이 문제예요. 양반들한테 맨날 맞고. 그렇죠. 막 조선시대에 항상 뭔가 이제 갈등 구조가 주어져야 되니까 그 신분제의 갈등, 왕과 신하의 갈등, 지배층이 피지배층 착취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조선이 그런 나라라고 착각을 하는데 탐관오리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400년 동안 과연 조선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을까라고 고민해 본다라고 했잖아요. 네. 과연 그 400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조선만큼 탐관오리가 없는 나라가 있었을까? 탐관오리가 어디가 있어요? 조선 탐관오리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훌륭한 군주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종대왕, 종조, 흥선대원군 이런 식의 탐관오리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21세기 대한민국의 탐관오리가 많을까요? 15, 16, 17, 18세기 조선시대 탐관오리가 많을까요? 아니 이재명 도둑놈 대표가 많죠, 그랬잖아요. 우리. 국가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많다. 그런데 도둑놈이 있기가 어려운 구조가 조선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또들 역시 과거를 합격하고 선비정신이 있었고 지금의 지방자치제 단체장들과 조선의 지방관들의 그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기본적인 의식과 소양을 놓고 비교하자면 진짜 대한민국 조선의 선비들에게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한다. 그랬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조선의 노비제도가 많이 폄하되는데 아휴 제가 중국 노비하고 일본 노비를 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야 조선 노비들은요. 네.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출산휴가도 있고 이랬다는 것 같던데. 출산휴가도 뭐 이제 그런 건 그렇지만 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니요, 그러니까 조선 노비를 이야기하려면 제가한테 몇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TV 드라마 작가나 감독님 문제라고 했잖아요. 미스터 선샤인에 보시면 멍석 말아가지고 죽이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그래 죽으니까 이병헌 이제 살아가서 미국 가서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럴 수가 없어 구조가. 그러니까 노비가 맞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노비가 주인에게 맞아 죽었는데 그걸 알고도 그 주인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500년 동안에 10번이 있다라면 기록에 내가 분필을 놓고 강의를 그만두겠다. 그만쪽으로 조선은 기본적으로 법률, 형법 어마어마하게 처절히 지켜지는 나라였고 여기로 이렇게 실제로 이런 법이 조선에서는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반 주인이 노비를 죽이면 처벌을 받는데 혼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연좌제를 줘. 어머. 집안이. 어머. 근데 노비도 주인을 죽인 경우가 있겠지 않습니까? 노비는 연좌제를 받지 않아요. 노비 개인만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 관료들이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할 정도의 나라가 조선인데 어떻게 조선시대 노비를 함부로 죽인답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름다운 게 뭐냐면 이게 아름다운 건 아니죠. 신분제는 분명히 있었으니까. 노비는 중국에도 계속 있었고 일본에도 계속 있었는데 자 봅시다. 중국은 노비 시장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은요 노비 시장 정도가 아니라 인간 사냥을 하는 문화가 있죠. 근데 조선란 나라 400년 500년 동안에 노비 시장 보신 적 있어요? TV나 드라마나 사극에서? 맨날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노비 시장 자체가. 그만큼 노비에 대한 존중 문화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노비들이 조선의 노비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았는지 그 자료들을 다 보시면 기절합니다. 정약용 유배를 가다가 자신 노비 집에 들러 하룻밤을 묵어요. 잠을 자다가 너무 서글퍼. 야 나는 관직 생활 이렇게 했는데 가난한데 너는 어찌 이렇게 부를 이루고 산단 말이냐. 내가 너와 경쟁한들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 이게 조선의 노비들입니다. 국가가 힘들어지면 왕이 야 노비들 중에 좀 부자들이 돈 내면 너희 면천시켜줄게 돈 낼래 그러면 국가 위기를 다 해결해주고 쌀을 줍니다 노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비들은 분명히 한때 인구의 30% 정도가 조선 전계는 노비였지만 나중에 19세기 가면 실제로 인구의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조선의 노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친일파들이잖아요. 그럼 그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본국 마음속 본국 일본을 헤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은 노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본은 그냥 일본 농민들이 노비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비도 아닌데 그냥 일반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저는 굳이 삶의 수준을 놓고 보자면 네. 조선의 농민이 조선의 노비보다 나았고 조선의 노비가 일본의 농민보다 나았고 그다음 일본의 최하층 천민은 혹시 부라쿠민은 안 들어보셨겠지만 부락민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부락민. 저 부락. 네, 그게 일제강점기에 나온 말인데 그게 일본의 최하층 천민 부라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신분제 폐지된 지 130년밖에 안 됐어요. 중조할아버지 노비셨나? 이런 고민하십니까? 안 하죠. 전혀. 너 양반 집안이야 노비 집안이야 고민 안 하죠. 근데 일본은 최하층 천민 부라쿠민이 실제로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살고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보다 한 갑오개혁 때보다 한 20년 빠른 1870년대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그 부라쿠민에 대한 차별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본의 어떤 출판사가 일본의 부라쿠민이 살았던 마을 5,000개를 공개해가지고 일본 사회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부라쿠민 출신들이 취직이라든지 결혼에 지장이 있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요. 일본이란 나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에 네. 부라쿠민에 대한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느냐? 일본 국민 70%가 부라쿠민에 대한 신분 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신분 차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인도나 일본이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노비가 있고 일본은 최하층 천민이 없었던 것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역사 왜곡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조선은 민본의 나라고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는 수준이 일본과 조선을 비교하자면 그냥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였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너무 길어질까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비 사냥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 역사에.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백제가 멸망했다고 신라가 백제 사람을 잡아다가 당나라에 팔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인간 사냥 문화가 있어요. 야, 이건 내가 이제 사냥에서 어디다 써요? 근데? 이건 내가 제 유튜브에서 하려고 지금 아껴놓고 있었던 건데 여기서 푸시네요. 인간 사냥 문화가 어느 정도냐면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자신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옆 마을에 쳐들어가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잡아오면 주로 어디에 파냐? 남자애들은 자기들이 노비로 쓰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아요. 어머. 그래서 16세기부터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받아오고 그래서 1592년에 그 조총을 들고 임진란 오잖아요. 그 조총을 자신들의 여자를 팔아서 얻은 조총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유럽 전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실제로 일본인이 가서 유럽에서 여행을 하고 쓴 기록문을 보면 16세기 유럽에만 50만 명의 일본 여자들이 성노예 생활을 해요. 자, 그러면 또 자국 국민을 그렇죠. 자국 국민, 네. 그것도 자국의 여성을. 네. 자, 그래서 왜 우리 위안부 성노예 할머님들에게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그 여성에 대한 성인식이 우리랑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자신들의 기녀들을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 팝니다. 이걸 가라유키상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근대화 자금을 마련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성인식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인간 사냥 문화가 있다. 근데 어떻게 감히 예를 들어서 친일 매국 세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노비로 부리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해요. 조선을 비난할 때. 네. 근데 일본은 노비로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민족을 인간 사냥하는 습성이 있는 것들이다. 거의 물건 취급한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럼요. 조청받으려고 그 자국민의 여성을 갖다 팔아버리고 야, 그 여성들의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지금 진짜 그러니까 일본을 알면 알수록 야 내가 정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다행이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 조선인으로 태어나는 게 좋았을까? 일본인으로 태어나는 게 좋았을까? 일본의 지배층이면 조선의 지배층보다 훨씬 좋아요. 다이묘나 지배층? 사무라이 훨씬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조선의 지배층들은 굉장히 깝깝한 생활을 해요.
깝깝하게 좀 공부해야 사투리니까 되고 그 장난 아니죠. 근데 만약에 피지배층으로 태어난다? 무조건 조선에서 태어나야죠. 이거는 목숨 걸어야 될 정도로 조선이 훨씬 행복하게. 그러니까 일본의 살인 문화를 혹시 아시나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문화인데. 그런 문화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그만큼 에도 시대면 우리 조선 후기잖아요. 네, 너무 네. 가난해. 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노동력 확보가 안 되니까 갓난아이를 죽여요. 왜 그래? 보통 발로 목을 밟아 아우, 죽이거나 소름 끼쳐. 이렇게 손으로 졸라서 죽이는데 이걸 마비키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도인데 일본으로 치면 하나의 현이거든요. 기록을 보면 한 현에서만 7만 명, 8만 명 가까운 갓난아이들이 죽어요. 네. 이런 마비키 풍습.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생명도 소중하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도 한 살을 먹고 나오는 걸로 그렇죠. 계산하는 우리의 생명중시 풍조랑 비교하자면 네. 너무너무 참 비교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고려시대 이제 늙은 부모를 산해버린다? 아니 우리처럼 효를 중시하는 나라가 어떻게 늙은 부모를 산해버려요? 그게 우바스테야마라고 일본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 고려장처럼 되는 근데 거죠? 이제 일본 아이들이 일제강점기 와서 식민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효 문화를 보고 자신들이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어라고 하고 싶은데 조선은 효를 너무 중시해서, 만약에 조선의 어떤 거울에서 늙은 부모를 죽였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면 그게 왕의 귀에 알려지게 되면 네. 왕이 그 고을을 강등시키고 사또를 파면시킬 정도 일이거든요. 어. 그래서 차마 조선에는 조선장이 있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조선보다 먼 고려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 굉장히 멋있는 성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보잖아요. 네. 그 성들 밑에는 아마 인간들이 살아서 묻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 밑에 산채로. 지하예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일본에서는 인간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왜 일종의 그래, 쟤네? 인신공양인데 어우, 사람 그 건축물 밑에 사람을 먼저 죽이면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게 히토바시라라는 풍습이에요. 아니 사람 죽여서 그 사람들 복 받으면 뭔 상관이야 그러면? 그 히토바시라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곳에 무슨 아파트 들어섰죠? 아크로비스타. 네, 그래서 김건희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 더 갑니다. 하나 더 갑니다. 물론 청와대 터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천공이 뭐라고 했는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용산에 당시 국군본부 뭐죠? 국방부 국방부 몰아내고 이제 용산에 유차 지금 한번 다물어대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들어섰잖아요. 네. 그 건물 밑이 조선시대 때 대대로 유명한 공동묘지입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이러니까 다 연결돼요. 김건희가 최근까지도 계속 무속에 힘 빌리고 3월 22일, 23일에는 또 굿도했다는 얘기가 제보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모든 게 무속인데 근데 이런 게 잘못 빠져들으면은 그 그렇죠. 화가 자기한테 온다 그러는 결과적으로 거 무속 있잖아요. 정치는 항상 네. 몰락하더라고요. 예. 소름 끼친다.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네. 조선의 선비들은 노비를 죽여도 다 벌을 받는다라고 했죠. 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아예 그냥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칼사냥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도수령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은 칼을 소유하지 못해요, 무기를. 네, 오로지 네, 사무라이만 네, 소유해요. 네. 근데 그 사무라이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네. 그걸 츠지기리라고 해요. 츠지기리. 그래서 그냥 기분 나쁘면 죽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면죄부를 줍니다.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이게 왜요? 기리스테 고멘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낯선 사무라이가 어떤 마을에 오면 내 마누라가 예뻐. 사무라이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까 마누라 얼굴을 감추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이 있었던 게 사무라이인데 그런 시대의 일반 농민으로 일본에서 살아간다는 건, 정근대 시대에 살아간다는 건 불행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이 에도 국가 경쟁력은 에도 시대 일본이 월등히 앞서갔던 것 같아요.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에도 근처에서 이제 농경지가 확대가 되면서 개척되면서 쌀 생산량은 엄청났지만, 문제는 그 부들이 지방분권제였기 때문에 일본은 다이묘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 인구는 늘어나지만 반찬이 없으니까 쌀밥만 먹기 때문에 당시 에도 시대 일본인들이 각기병에 걸려요. 그러다가 운 좋으면 그 쌀밥에 생선을 올려요. 그게 초밥의 기원입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진짜 너무 뭐 일본이 우리 일제시대만 생각해서 잔인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됐지만 생각보다 정말 문화가 너무 혐오스럽네요. 그런 살인 풍습이 네. 있는 친구들이 생명중시 풍습이 있었던 조선인을 지배했을 때 조선인들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죽었는가. 3.1운동 때 죽었던 사람이 7,000명이고 간도 참변으로 죽었던 사람이 2만 명, 3만 명을 헤아리고 그 다음 뭐 예를 뭐 들어서 신체 해부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관동 대참사, 그 다음에 뭐 우키시마호 폭발,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게 더 심하게 확산된 건 이제 난징대학살이었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다이묘나 이런 사람들이 민본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수탈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진들한테 각 팔도를 지배했는데 왜 이렇게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는가? 조선란 나라가 우리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 마음도 있었지만 조선란 나라는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일본은 평균 생산량의 3분의 1을 다이묘에게 뜯겨요. 근데 그 일본의 다이묘들이 각도를 지배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우키다가 지배했고 고니시는 평안도를 지배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조선시대보다도 세금을 3배 내라고 하니까 이건 농민들이 감당이 안 되는 굉장히 거잖아요. 약탈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차이가 났던 게 예. 그 임진란 때 한양을 점령당하니까 당시 조선 조정에서 일본 아이들의 군량미를 헤아려보고 야 쟤들 한 달이면 물러나겠네. 근데 일본 애들이 너무 조금 먹으니까 그걸 갖고 석 달 버티니까 조선 조정이 충격에 빠져요. 근데 사실상 임진란 이전 때까지 일본은 하루에 2끼 먹는 풍습이 있었고 우리 때문에 3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먹는 그 문화 뭐 자료 같은 거 보신 적 있잖아요. 네. 서양인들이 와서 놀라는 많이 먹었다는 건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걸 그러네요.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왜라는 표현이 작고 보잘것없다. 항상 우리 시각을 볼 때는 일본은 아이들은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 우리는 커요. 우리는 맞아. 잘 먹으니까. 근데 그 키가 유일하게 역전당했던 때가 일제강점기입니다. 안 그 매겼구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니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을 해드립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또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그리고 또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로 채널을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마이보험 체크는 주황색 손 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임세은 식당 구독자 여러분은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이보험 체크 체크 마이보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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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